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1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코로나19 관련 임산부, 장애인, 의료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KF94 마스크 추가 지급. 파주시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의료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KF94 마스크를 추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월 13일 물결표 쌓인 3월 4일 의료 종사자에게 총 13,800매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고 3월 8일까지 노인시설 66,000매, 장애인시설 7,450매, 장애인 4,000매, 어린이집 45,000여매, 면마스크 14,000여매 포함, 그 밖에 복지시설 39,000여매 등을 지원했다. 3월 5일에는 파주시의 임산부 3,059명에게 1인 3매씩 KF94 마스크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앞으로 파주시는 취약계층인 임산부 추가 등록자 255명에게 3매씩 총 765매, 장애인 19,000여매, 의료종사자 8,300여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618명 3매씩 총 1,854매 등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3월 9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수공작업으로 면 마스크 3,000매를 제작해 운수종사자와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며 농협과 협의해 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한 면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와 별도로 농협 파주시 지부, 마스크 제조업체와 협력해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총 53만 900매의 KF 마스크를 지역 내 자체 공급했으며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특별 판매를 종료한 상태다. 파주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파주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 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파주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 체결 후 실거래 신고 시 30일 이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항목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복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 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 1동 515번지 도로 1호는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 23시 물결표 쌓인 이길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 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 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 버스 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내 대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 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 은 의료기관 365MC, 대표이사 김남철, 와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최정균, 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트건강기부계단에서 적립된 기부금을 활용해 서울문화재단 본관, 잠실 창작 스튜디오, 남산예술센터 등 3개 공간에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아트건강기부계단은 서울교통공사와 365MC가 지난 2017년 3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 설치한 계단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1명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365MC에서 20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1,035만 1,580원이 모였는데 적립금은 장애 예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는 휠체어의 전력이 소진되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장애 예술인과 시민의 방문이 많은 서울문화재단 본관, 동대문구 청계철로 517, 잠실 창작 스튜디오, 송파구 올림픽로 25, 남산예술센터, 중구 소파로 138, 등 3곳에 마련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장애 예술인 레지던시인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의 만족도는 더 높다. 회화 작가인 김경선, 35,
씨는 3kg에 가까운 휴대용 충전기를 매번 챙겨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마음 편히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전 세계에 걸쳐 문화예술계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베리어프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며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활동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민관 협력으로 다양한 제휴사업과 문화예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www.spec.or.kr 또는 메세나팀 지역번호 02-3290-7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청각장애인 취업지원 문자통 역사 파견. 서울시는 청각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자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이 취업 및 직무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카카오톡, 서울문자통역을 이용하여 요청하면 문자통역사, 속기사를 파견, 현장의 소리를 문서 작성 도구를 통해 실시간 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서울문자통역 사업을 친구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https://slcd.or.kr/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 청각장애인이 서울 외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지방 청각장애인과 문자통역사 간 쉐어 타이핑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자막을 전달하는 원격 문자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동영상 음성 녹취록 등 파일을 문자로 번역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 서비스를 통해 학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듣거나 취업 면접을 볼 때나 직장에서 세미나 또는 회의 참석 등은 물론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수는 5만여 명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편하여 취업률은 27.1%로 저조한 실정으로 서울시가 청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대폭 확대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가 중증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 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50백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60백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48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이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일반 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 세대주 연령,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 기간 등이다.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9일 월부터 2020년 3월 31일 화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지원 체계는 지원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만 1,709백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 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 금액도 최대 30백만 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